여름이 왔습니다. 더우면 더울수록 더욱 생각나는 강원도의 소울푸드. 한 집 건너 막국수 가게가 있는 강원도에선 집집마다 개성이 넘치는 막국수를 찾아다니는 것도 빅재미. 막국수의 무한한 가능성이 궁금하신가요? 그럼 막 누들로드 따라오세요. 근데 막국수가 특이할 수가 있나? 막국수 되게 특이할 수 있는 막국수가 많아요. 그래요? 네, 조금 상상하기 힘든 막국수도 많고. 제가 또 약간 맛집 탐방러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음식마다 맛집을 리스트를 쫙 작성해놓고 혼자서 도장 깨기를 하러 다녀요. 근데 막국수 그동안 맛있다고 하는 집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막국수가 이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막국수가 막 와 진짜 맛있다 이러기가 쉽지 않은 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그게 위험한 발언인데? 막국수야, 막말해서 미안. 지금까지 막최 몇이었어요? 막채 2 막최 2까지는 해봤어요. 그럼 오늘 한번 경신해 보시죠. 아 진짜 아니 다이어트를 도와줘야죠. 괜찮아요. 지금 이제 여름인데 내 살 괜찮니?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오늘 치팅데이 하렵니다. 저 말리지 마세요. 자 이제 드디어 막국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는데 오늘 뭐 특이한 막국수라고 했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장님 저 젓가락 좀 혹시 주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젓가락 대신에 뭐야? 이걸 받으세요. 뭐야? 젓가락 대신. 아 이런 진행 좋지 않아. 아니, 이걸 받으셔야 뭐야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어명이요. 이게 뭐야? 강원 탐구형이요? 이 막국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 해서. 좌절. 아 뭐야? 이거 시험 봐야 먹는다는 거요? 네,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아, 진짜 근데 여기서 진짜. 먹을 수가 있어요. 총 6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5개를 맞추면 먹을 수 있는 걸로. 아 재료 중에?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숟가락만 드렸어요.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하얀 국물이에요. 막국수라고 했잖아요. 약간 비주얼은 콩국수 느낌? 먹어볼게요. 엄청 고소한 맛 나. 알듯 말듯한 이 맛. 뭘까요? 아 진짜 특이하다 맛. 콩국수가 아닌데? 견과류인데 일단 내 추측으로는 아몬드, 호두, 정답을 공개합니다. 짠! 맞나요? 세모라고? 야, 어쨌든 5개는 맞은 거야? 나머지는 와! 찰랑찰랑하고 오동통한 메밀 머릿결. 열정과 냉정 사이를 오가며 완성된 장인의 면타래. 오탄리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청정자실 아낌없이 플렉스. 산촌의 건강을 담은 럭셔리 막국수의 끝판왕 잡막국수. 잘 먹겠습니다. 근데 면발이 진짜 탱글탱글해.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잣 막국수. 어떤 맛일까요? 와 맛있다. 맛있어. 아 진짜 약간 콩국수인데 콩국수가 아니야. 야, 그게 무슨. 그러니까 콩국수처럼 고소한데 일단 면발이 도레미미미미미미. 어느 날 이제 콩국수집에 갔는데 우리는 잣으로 국물을 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 집에 와서 그걸 해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뉴에 넣고 시작을 해보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여기다 콩물을 집어넣지 않았나 하는 의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많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보는 데서 갈아드리니까 그런 의심이 이제 없어지고. 귀하다는 잣국물 한 방울도 남길 수가 없네요. 거기다 잣향과 메밀향의 조화도 완전 꿀조합. 고소해. 약간 영양분 덩어리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약간 우유? 근데 잣국수가 우유랑 좀 비슷하다 맛이. 네 맛있어요. 잣우유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고소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소한의 끝판왕? 콩국수보다 더 고소한 것 같고. 잠깐만 그동안 콩국수를 왜 먹었지? 이색 메뉴인 만큼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잣향이 강하게 나니까
아주 색다른 맛이 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댁은 기본 반찬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 나와서 좀 했으면은 날마다가 먹겠다고 그러는데 사장님은 말을 안 들으세요. 첫 번째 이색 막국수. 다들 자시오. 두 번째 막국수집을 찾아 이번엔 화천으로 갑니다. 북한강 상류에 푸른 파로호를 끼고 달리면 도착하는 감동면 유촌리. 이곳에서 50년 가까이 대를 이어 운영 중이라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도자기처럼 뽀얀 순메밀 특유의 흰 빛깔. 이름처럼 주문과 동시에 막 내려 만드는 국수. 순메밀의 향을 방해하지 않는 단출한 고명. 새콤한 끝에 감도는 깊은 감칠맛. 사골 동치미 막국수. 와. 근데 문제를 또 풀어야죠. 또 막국수, 에? 당연히 문제를 풀고. 아까 했잖아요. 다음 중 막국수의 막이 의미하는 것은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네요. 하지만 저를 너무 얕보셨어요. 난 이거. 4번 금방 내려 만든다는 의미. 정답은 4번 금방 내려 만든다는 의미의 막입니다. 정답입니다. 우! 자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다 치워. 아 근데 막국수 주신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이거 평양냉면 아니에요? 막국수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이 냉면 킬러거든요. 근데 약간 비주얼이 일단 냉면이랑 비슷한 막국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완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잠시만요. 왜요? 아, 거기에요. 여기. 이거 뭐야? 우리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아, 소화도 잘 사장님 되고, 예. 너무 센스 있으세요. 저희 궁합이 잘 맞는 건 아닌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 냉면 좋아하는데 네. 사실 냉면 비주얼이어가지고 맞아요. 뭔가 예, 엄청 손님들이 친숙한 맞아요. 막국수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예, 예. 싸서 이렇게 드시면. 싸서. 고소하실 거야. 예. 진짜 맛있다. 예. 부럽죠? 아, 너무 맛있어. 예. 이 육수가 수육의 그 고기 풍미랑 예.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저기 육수를 하는 것도 동치미하고 또 소머리 예, 고기하고 뼈하고 그리고 또 사골하고 같이 섞어서 아, 가마솥에 어쩐지. 나무 떼서. 국물이 뭔가 그냥 동치미 국물이 아니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엄청 딱 마셨는데, 이 국물이 뭐지? 싶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냉면처럼 생겼지만 냉면은 예. 아니에요, 확실히. 예, 예. 100%, 훨씬 예, 100%. 국물에 뭔가 풍미가 훨씬 더해져 있는 네, 그런 네. 맛이에요. 아버지가 맨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뭐 양념이나 뭐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따로 할 저기도 없었고 그냥 이제 집에서 동치미 먹던 그 맛 그걸로 맨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하셨죠. 이제 어머님이 하실 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오면서 제가 했을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바꿨죠. 완전 제 스타일. 두 번째 이색 막국수도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쁜 연못이 반겨주는 세 번째 가게. 진짜 제가 막채 3까지 오는 게 대단하네요. 자, 마지막 문제 푸시죠. 아, 진짜 마지막까지 쉽게 가질 않는구나. 자, 다음 중 우리나라에 없는 막국수는 1번 사과 막국수, 2번 트러플 막국수, 3번 먹물 막국수, 4번 전복 막국수, 5번 두부 막국수. 트러플 가시죠. 이거 뭔가 너무 튄다. 너무 나 정답입니다 외치고 있네요. 자, 정답은 트러플 막국수. 정답입니까? 틀렸습니다. 띠로리. 정답은 먹물 막국수입니다. 그거는 먹물 파스타도 있잖아. 제가 지어낸 거예요. 뭐야 먹물 막국수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자, 그러면 막채산 못해요 그러면? 막국수에 대한 예의가 있지. 도전! 메밀가루와 연잎가루의 환상 콜라보. 영양 듬뿍 면발에 매콤한 양념과 맑은 동치미. 연잎 막국수. 그 연잎 막국수를 하지 않았어요? 네, 연잎 막국수입니다, 이 집은. 이게요? 근데
연잎 말고 상추인데? 상추 막국수 아님? 메밀 반죽을 할 때 그 네. 안에 연잎가루를 넣는다고 해서 아. 연잎 막국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죽에 지금 연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녹색이 연잎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어. 연잎의 향은 그냥 원래 막국수의 맛인데 연잎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뭔가 연잎의 향이 나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럴 때는 저 옆에 있는 차를 이게 한번 뭐야? 드시면 그게 연잎차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여기서는 연잎 향이 엄청 진하게 나요. 근데 뭔가 혹시 연잎 효능이 있어요? 저기 연잎 자체가 이렇게 피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모든 기능을 이렇게 좋게 해준대요. 저기 성분이. 그래서 연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잎서부터 뿌리까지 다 먹을 수 있고. 이게 찬 음식이잖아요, 막국수가. 찬 거를 먹다가 이 따뜻한 연잎차를 먹으니까 갑자기 몸을 확 데워주면서 뭔가 싹 내려가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꾸만 손이 가는 마성의 매력. 이렇게 3막까지 완막 성공! 피디님, 막초에 몇이세요? 그릇 이상 못 먹을 것 같은데. 저 막초에 3이에요. 와, 저 진짜 약간 막국수 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많은 종류의 막국수가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고, 원래 우리가 평소에 가는 그런 단골집들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계속 먹는 막국수는 좀 질릴 때 이색적인 막국수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막국수 막최 4를 향하여 갑니다. 안녕! 요즘은 공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옛날의 추억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레트로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수제품들이 큰 인기를 몰고 있다고 하죠. 오늘 함께 만나보실 분은요, 오랜 기간 동안 뚝딱뚝딱 손으로 무엇이든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시죠. 우리의 고유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요즘, 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엮어 만드는 초경공예는 공산품이 생산되면서부터 사용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선조들의 얼을 이어 민예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끝에서 비비고 엮고 짜면서 만들어지는 초경공예의 현장을 함께 만나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작은 항구 도시 모슬포. 이곳에서 조그마한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민예품을 만드는 초경공예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우체국을 퇴직하고 쌀집을 운영하면서 어린 시절 어깨 넘어 배웠던 초경공예를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벼농사가 힘든 제주에서는 볏짚이 아닌 신설한이라는 식물 줄기로 생활용품을 만들어 왔는데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전통 문화기도 합니다. 신설한의 섬유는 유연하고 탄력이 좋아 깔개나 종이의 원료로 쓰이거나 소금기에 강해 선박용 밧줄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우와, 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여기가 쌀가게예요? 아니면 뭐 예술 공간입니까, 여기가? 쌀가게입니다. 쌀가게. 쌀가게인데 이게 심심풀이로 이 공예품 만들었어요. 아,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취미생활 지금 너무 고급스러우신데. 어르신이 만드는 민예품의 재료가 되는 신설한은 요즘은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이나 해안가 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일부러 찾아다녀야 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초록색 잎사귀가 검객의 칼날처럼 날렵한 신설한은 옛날부터 제주에서 밧줄, 직물, 바구니 등을 만드는 데 써왔다고 합니다. 찝신, 망태 또
배 부리는 사람 배 다 나요등이 없었거든 그때는. 가늘게 자른 신설안을 말리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다 마르면 물을 적신 후 잘 두드려줘야 원하는 모양으로 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쪽 가다리 이쪽, 한쪽 이쪽. 접고, 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지네. 움직인다. 그렇지. 그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라니까. 양손바닥을 펴서 새끼 꼬듯 비비며 말아서 꼬아주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꼬우니까 일정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봐봐. 선생님이 꼬우신 거랑 제가 꼬운 거랑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이 익숙한 사람은 잘하고 익숙지 아니면 잘 못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게 배우러 왔다가 이 새끼 꼬는 것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고 가버리고 그만. 이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예. 너무 어렵다. 이거. 손으로 꼼꼼하게 엮어낸 어르신의 민예품들은 주로 장식품으로 팔리고 서울에서도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자, 야. 요즘 말로 이걸 이제 미니어처라고 하는데, 귀엽고 깜찍하고 앙증맞아요, 진짜. 원래는 크잖아요. 큰 건데 그러니까 공예품이 딱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만든 것이. 선물용으로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 사요. 요거 만들 때 오히려 더 작으니까 더 좀 손이 많이 간다거나 어려운 점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요게 이제 뭐라고 해요, 얘는 이름이? 이거 골채. 골채. 보니까 표준말로는 삼태기. 삼태기. 어르신이 망태기나 삼태기 등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당시는 새끼를 꼬고 망태기를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되게 촘촘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보니까. 요게 그렇죠. 이름이 멜망탱이. 멜망탱이. 이렇게 둘러매니까 멜망탱이. 그다음에 뭔가 담아서 씨 종자도 해서 뿌리고 밭에. 네. 또 조금 큰 거 멜망탱이는 소똥말똥 옛날에 그 주워오는 그 멜망탱이. 또 뗄감이 없으니까 지금 솔방울이라고 합니까? 그건 떨어지면은 그 네. 솔똥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담가가지고 많이 맨 다녔어요. 솔똥주스에 다니니까. 실제로 한번 요거 사용해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건 작은 아주 그 공예품으로 작게 했지만 조금 큰 거 항상 이거 맨 다녔지. 우리 선생님께서 좀 사모님한테 선물도 좀 하고 그러세요? 만드시면서. 젊은 겉에 살고 있었지 우리 젊은게. 옆에서 막 웃으시고 보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 남편분 이렇게 만드시는 거 보면은 어떠세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라면 힘지 뭐. 우리는 나는 뭐 그거 하라 말도 안 해. 말을 안 해요. 그냥 묵묵히 지켜보시는구나. 자. 네. 너무 심심하니까 그저 만드는 거. 아니 심심해서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작품이 훌륭한데 우리 사모님 보시기에도 되게 잘 만들었죠. 나는 오래전부터 봐나니까 뭐 잘 만들었지 못 만들었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금 이게 물론 이 매스컴은 뭐 방송만 하지만은 이 방송을 듣는 도민이나 행정계통에 분명히 이분은 인간 문화재로 무형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꼭 있는 게 죽공예 대종나무로 있는 거 있고 찌풀공예가 있는데 대나무로 한 것은 여자들 사용하는 거이고 찌풀로 만든 건 이 남자들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수품이고. 그런데 이게 점점 사라져 이게 후진도 키우고 홍보도 하고 망탱이인데 망탱이는 이 착부지라는 것이 있고 매는 멜망탱이 있어요. 이게. 이런 명사도 좀 홍보를 해줬으면 해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신설안을 사용해 옛 생활용품을 만들던 전통 문화가 점점
점점 사라지고 있어 어르신의 걱정도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취미 삼아 시작한 일이 이제는 김석환 어르신의 소임이 되었는데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제주도의 소박함과 향토미가 묻어나는 민예품들이 후세까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레드카펫보다 더 화려하게 펼쳐지는 밥상. 최소 10가지 이상 나가는데요. 빠짐없이 천천히 음미하세요. 쫄깃하고 맛있는 어국밥 싹 다 비웠습니다. 힐링의 느낌이 참 좋고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만족스럽습니다. 경치까지 남다른 합천의 맛 주인장은 개인적으로 악견산 선녀입니다. 별명이 예쁘지 않아요? 수려한 합천에서 자란 나물과 곡식으로 만들어낸 별미. 지금 맛보러 갑니다. 합천의 여름은 빨리 오는데요. 이런 절경이니 앞서가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근사한 풍경을 곁들여 먹을 오늘의 메뉴가 궁금한데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촌딱, 오리 이런 백숙들도 주문들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저는 강력하게 그 오곡밥을 권합니다. 여름은 이열치열 아닙니까? 오곡보다도 우리 집에는 한 9곡 정도가 될 거예요. 콩도 여러 가지를 넣고 그 복지복대로인데요. 그날 이제 할머니들이 가지고 오시는 대로 어떤 땐 뭐 20가지 정도가 나갈 때도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10가지 이상은 나가지요. 네,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20가지 이상이 나갑니다. 우와, 몇 첩 반상이죠? 저는 다 못 세겠는데요. 제가 세보니까 한 26가지 정도 되는데 또 평소에 이 잡곡밥을 좋아하는데 이 오곡밥으로 모양도 좋고 또 우리 몸에 좋고 맛도 있고 해서 그 점이 또 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철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되고 그리고 항상 정성스럽게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서 올 때마다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고 감사합니다. 오곡밥 정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메주콩부터 콩만 5가지에 잡곡도 5가지. 농사진 찰보리를 깨끗이 씻어서 압력밥솥에다가 제가 앉혀볼게요. 오곡밥 한 그릇을 위해 밥솥도 5가지가 필요한데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뜸 들이는 시간이 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앉혀서 한 그릇에 같이 떠가지고 나가죠. 오곡밥을 위해 500배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이 나물에 어떤 음식이 가장 어울릴까 고민하다가 오곡밥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오곡밥은 제가 잘 시작한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그리고 맛있게들 드십니다. 이 집 두부도 정말 인기라는데요. 겉보기에도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국산콩 10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고요. 못난이 두부인데 맛은 엄청 좋죠. 자르면은 표면이 일반 두부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우선 식감이 엄청 좋거든요. 만들어서 줄 때 그 어떤 마음이 그들에 우러나는 그런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보약을 한 그릇 먹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물도 특별합니다. 이른 봄에 이거 다 데쳐놓은 거기 때문에요. 물에다 불 끄기만 하면 됩니다. 한 2시간 불 켜놨다가 나물 볶으면 됩니다. 여기는 우리 집 보물창고입니다. 고사리, 취나물, 들미나물, 달래순, 이른 봄에 채취한 나물들을 악견산 주변에 사는 할머니들이 뭐 작게 크게 다 가지고 오시는 대로 제가 다 봤거든요. 이거는 명품입니다. 텃밭은 가게 가까운 데 있는 곳에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고추랑 가지랑 호박,
고구마 캐기, 감자 캐기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그거는 이제 농민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 차를 타고 조금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추를 심은 할머니들은 고추잎을 벌써 따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늦게 심었더니 고추잎은 아직 따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고추잎이 나올 때가 되면 파란 나물이 기가 차죠. 나물을 맛있게 무치려면 집간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만 있으면 음식을 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실래요? 우엉 잎과 줄기 그리고 열무도 상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가장 쉽게 접하는 시금치나 보통 뭐 콩나물 무침 이 정도로인데 여기는 뭐 평소에 잘 취나물이나 뭐 산나물 종류 그런 게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는 그런 기분이라서 여기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맛있는 반찬들 중에 유난히 손이 가는 게 있는데요. 표고버섯이 지금 나올 철이기 때문에 고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맛이 있고 우선 또 손님들이 워낙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표고버섯을 탕수육을 만들어서 많이 냅니다. 이 상태로 표고버섯을 넣겠습니다. 전분은 원래 튀기면 2번 튀겨줘야 이게 바삭하기 때문에 이렇게 2번 튀깁니다. 양파, 당근, 파를 이어서 육수를 만들고 여기에 튀긴 표고버섯을 넣고 한번 덮어주시면 표고 탕수육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따라 또 탕수육까지 또 서비스로도 주시는 것 같아서 막걸리 한 잔에 진짜 오곡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두부가 특색이 있고 표고버섯이 탕수육으로 나오니까 참 신기롭고 참 좋습니다. 알록달록 반찬으로 가득한 밥상에 젓가락질이 즐거운데요. 고기 반찬은 별미로 나오고 채식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 한번 와서 먹어본 분들은 아주 즐겨 먹기 위해서 많이 손님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우엉잎 쌈으로 여름을 한입 맛봅니다. 반찬도 너무 많고 맛도 있고 가지수도 많지만 건강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맛있게 먹고 갑니다. 싶을 때 쉬는 시간 없이 하니까 아무 때나 오세요. 친정집 가고 싶을 때 오시면 아마 제일 어울리지 싶은데요. 음식은 추억이니까 마음과 계절을 버무려냅니다. 든든한 한 끼 생각나면 합천으로 오세요. 누구나 이 고막 안쪽 깊숙한 곳에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 깊숙한 곳에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교가. 이번에 말이죠, 그 교가를 아주 스페셜하게 아주 새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야, 교가 생각하니까 막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뭐가 기억나세요? 말을 그렇게 잘해. 교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별의 예는 이거 저기 군가구나. 낚였다. 야, 교가, 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어제는 여기서 그걸 한대요. 예, 가보시죠. 제가 뭐 우측 교가가 아닌데. 금강평 넓은 판을 드러늘 삼아. 우리 아버님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아주 그냥 뭐 망나니 같은 그런 그런. 나는 인계 쪽에 우리 학교는 없어졌어요. 등교돼서.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아, 그래도 그 교가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잊어먹지만 불러도 않아. 아. 이렇게 옛날에는 저기 운동장에 쭉 아침에 해가지고 아침 제조하잖아요. 네. 제조하고서 하나 거기 나면 하나를 이래가지고 제조할 때 제조하면서 제조하고 나서 그 노래 부르고 제조하고 이러지 뭐. 학교 졸업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그거 기억 못 하겠잖아. 지금 85세니까.
근데 왜? 너무 건강하십니다. 85세니까 학교 나온 걸 잘 모르지 뭐. 우리가 클 때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당이라는 게 있었어. 서당. 그게 지금 유치원이지. 난 서당을 다녔으니까 밥 싸가지고 서당에 가서 그 일정시대니까 그때가. 일본말 안 하면 서당에서도 선생님들 붙잡혀가고 이랬다고 솔직하네. 우리의 기억 저편에 아련히 남아있는 교가, 학창 시절을 떠올리고 그 당시의 나를 기억하게 해주는 추억의 뮤직. 머나먼 기억 속 그때 그 교가를 아주 특별하고 새롭게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데, 교가 원래 하면은 뭐 올갱이나 피아노 반주 요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거 오케스트라 아니에요? 와, 규모랑 스케일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마치 공연을 보는 것 같지만 강릉시립 교향악단의 연주는 모두 교가인데요. 강릉 지역 29개 초중고교의 신청을 받아 강릉시립 합창단과 함께 교가를 만드는 일명 추억의 교가 프로젝트. 물론 정기 연주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케스트라가 자기 고향, 내 지역의 그 학생들이 이렇게 풍부한 음향의 반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교가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기존의 평범했던 교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교가가 완성돼 가고 있었으니, 아니 그런데 누구보다 열렬한 관심을 보이며 리허설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각급 학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를 하고 나오신 거예요? 시립교향악단에서 네. 그 이제 저희 학교 교가가 그 이제 아이들이 부르기에 굉장히 그 키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음을 맞추기 굉장히 좀 어렵고 이제 속도가 아이들이 부르는 속도에 맞지 않아서 그거를 수정을 좀 부탁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좀 수정은 잘 된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에 녹음한 것보다 오케스트라가 참여해서 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네, 굉장히 풍성해지고 이제 지금 박자도 아이들이 부르기에 조금 더 적합하게 조정이 된 것 같고. 지금 제가 들은 이 오케스트라 반주 교가를 들으니까 좀 더 음악이 풍성하고 좀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듯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도 학창 시절 때 들으셨던 그 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교가랑도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랑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혹시 그때 교가 생각나세요? 거의 생각이 나시지 않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이런 반주로 그 만들어진 교가를 들었을 때 나중에도 기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행사 때마다 이런 교가를 틀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의 여운이 남는다고 할까?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은 이렇게 평생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잊고 있던 멜로디였지만 학교를 상징하는 가사하며 다시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마력의 교가. 연주하는 예술단도 다른 무대와는 분명 다를 터. 베토벤이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보잉 체크를 하고 있어요. 활 표시가 달라가지고. 네, 이렇게 교가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무대는 서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보는 건 오케스트라로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다녔던 모교도 있고 이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좀 옛날 기억도 나고. 그래요? 네. 진짜 그러면은 본인 학교의 어떤 그 모교의 교가를 네. 직접 연주하는 건 또 새로운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듣다가 이렇게 하다가 연주하다가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인데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모교. 네. 교향악단 연주에 합창단 화음이 얹어지고,
학교 다니실 때 그 시절 생각나시나요? 아직 근데 좀 저도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생각은 나지 않지만 되게 그냥 즐겁게 그냥 또 자연이 또 속해져 있어 시골 학교여서 되게 그런 기억 좋은 기억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기억을 지금 한번 감정을 담아가지고 모교 교가 짧게 한 소절만 좀 어떻게 청해 들어도 되겠습니까? 눈부신 아침에 가 동해 창공에 어둠을 걷어차고 솟아오르니 학생들이 새로워진 교가를 듣고 또 함께 따라 부를 거란 생각에 한음 한음 정성을 다한 강릉 시립예술단 단원들, 그리고 기억 저편 아련했던 추억 한 조각을 꺼내볼 수 있었던 시간.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언제든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모두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준 추억의 교가 프로젝트.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어서 와. 항공은 처음이지. 우리 과로 가자. 우리 과로 가야 돼. 선배님들이세요? 몰랐잖아요. 무서웠잖아요. 호남 유일의 항공 특성화 학교인 강호항공고등학교. 들어서는 입구부터 우왕 특성화 학교다운 모습 제대로 갖춰져 있죠. 설립 목적이 잘 사는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좀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상고로 이렇게 상업고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항공 인력을 키우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강호항공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 바로 전문 시설을 갖춘 실습장 때문인데요. 학생들은 2,500시간에 이르는 전문 교육을 이수해 항공정비사에 도전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앞바퀴에 부품이 10,000개가 넘게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부품이 이상이 없나 검사하고 있어요. 장난감이고 모형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작동이 되는 비행기인가 봐요. 네, 이게 군용에서 실제로 사용하다 넘어온 비행기이기 때문에 파워를 넣어주면은 실제처럼 잘 작동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당장 갈 수 있어요, 타고? 여기 당장은 못 가고 좀 수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수리를 또 해야 돼. 실제 비행을 하던 비행기로 실습을 한다니 공부할 맛 나겠는데요. 오늘도 수업을 통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학생들.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원래 군인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제 공군 특성화 오게 되어서 비행기를 만지는 일을 찾다가 이제 항공 정비사를 꿈꾸며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왜 군인이 되려고 하셨던 거죠? 이제 상명하복의 정신이 멋있어서 이제 관리자가 되기 위해 군인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차렷! 오, 자세 나온다. 뒤로 둘! 앞으로 가! 잘하는데요. 잘 맞췄네. 강호항공고는 하늘을 지키는 공군을 꿈꾸는 학생을 위해 공군 특성화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식 훈련을 미리 체험해보는 학생들. 오, 눈빛! 뿐만 아니라 항공기계를 정비하는 꿈을 꾸는 이들도 있는데요. 전자회로판 정도야 뭐 거뜬히 수리한다고요. 이야, 여긴 교실인가요? 공항인가요? 인사! 안녕하십니까? 와, 뭐야. 저희 모든 승무원들은 여러분을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미래 승무원이 탄생하는 것, 바로 항공 서비스과인데요. 실제 기내와 똑같은 공간에서 실습도 실전처럼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료에는 오렌지 주스와 포도 주스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콜라. 하지만 죄송하게도 저희가 콜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콜라가 없어. 콜라 말고 이거 과자를 하나 줘요. 네. 아니 과자를 까서 줘야지. 그냥 주면 어떡해? 위생상 저희가 까서 손님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까서야 내가 먹을 거 아니야. 택살해! 주세요. 택살해! 날려줘! 내려줘! 뭐야? 죄송합니다. 야, 정말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야. 그죠? 네.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대처를 이렇게 잘한대요? 왜 그러세요, 손님? 이러시면은 이제 손님이 불쾌하셔서 항공사를 또 이용을 안 하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를 더 낮추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걸로 배웠어요. 이 학교에 온 게 여기 실습실 때문에 왔고요. 와. 이거에 진짜 반했어요, 저는. 너무 승무원이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환상의 교실인 거예요. 직접 실습을 해보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제가 승무원이 된다는 느낌? 자신의 꿈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강호 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이랍니다. 바로 그때 강당에서 들리는 콧물 소리. 기계 소리가 더 어울릴 것 같은 학교에서 콧물 소리가 들리자 동아 씨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데요. 공부하랴 실습하랴 이제 농아까지? 도대체 못하는 게 뭔가요? 강호 항공고등학교가 고창농학 전승지정 학교여서 저희 고창농학 이수자들이 강의를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수자세요? 네네. 어떤 계기로 애들 가르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신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전통문화인 고창농학을 배우면서 함께 열정을 느끼고 여가 시간을 잘 풍요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문화의 전승 주체로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고창 농악을 직접 전수받아 대회는 물론 공연도 펼치는데요. 학업으로 받은 스트레스 신명난 농악으로 풀어봅니다. 농악단 중심에선 장단을 지휘하는 상세도 있는데요. 딱 깽가리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깽가리를 치시나 봐요? 네, 저는 농학부 상세예요. 상쇄가 뭐예요? 상세는 각 상치배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재밌게 뛸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세예요. 여기 있는 농악단의 최고 대장?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상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번 전북 민속예술축제에서 청소년부에서 상을 탔어요. 야, 쳐야지, 야. 그래서 공주에서 열리는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달 고창 강호 항공농악단은 고창 농악 판굿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오는 10월 공주에서 열리는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답니다. 사실은 우리 친구 이 또래 때는 뭐 랩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요즘에는 아이돌 좋아할 텐데 어떻게 농악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원래 1학년 때는 현악 동아리였는데 계속 앉아서 악기를 다루다 보니까 체력도 안 좋아지고 약간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친구를 통해서 농악부를 알게 되고 활동적이고 되게 단합심도 길러지는 역할이라 생각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국 대회를 위해 꾸준히 연습 중인 농악부 학생들 학업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 날씨 학생들 힘들지 않나요? 어이스! 이렇게 말이가 맞나? 다들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팔도 빨리 움직이고 해서 힘들 것 같던데. 힘들어도 그만큼 재미가 있어요. 학교 생활 하다 보면 계속 앉으면서 공부만 하고 그러는데 동아리 시간만큼은 이렇게 뛰고 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사라져가는 우리의 민속예술을 열심히 지켜내고 있는 학생들. 선생님과 학생들이 힘을 합쳐 준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게 무형 문화라는 게 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악의 순기능으로서 마을 공동체의 역사라던가 그러한 정신을 또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다가서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의미를 스스로들 많이 찾고 더 즐겨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것을 소중히 알고 전승해가는 이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강호항공고등학교 학생들. 인성도 기르고 전문 지식도 쌓아서 모두가 꿈꾸는 분야에서 헐헐 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하우! 어린 시절에 다 이 노래 불러오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골목길의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한켠에서는 고무줄 놀이하죠. 옆에서는 줄 쫙 긋고 아주 그냥 사방놀이 하지, 땅 따먹기 하지. 저도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좀 했거든요. 이렇게 추억이 가득한 골목길이 지금은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을 잇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돼가고 있답니다. 온도심 골목길 투어니까 추억 돋게 예전 방식으로 한번 출발해볼까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세요. 팔로미. 창피하네요.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갈게요.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후. 골목과 골목을 따라 이어지는 과거와 현재, 어제와 오늘의 만남, 그 즐거운 마실 돌기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돌자 읍내 한 바퀴. 야, 이 건물 엄청 오래오래 보이는데요. 예. 네, 반갑습니다. 광양문화관광해설사 문현정입니다. 해설사님이구나. 네. 아니, 건물 진짜로 오래돼 보이는데요. 오래됐죠. 이 건물은 조선시대 때 네. 작청이 있던 자리예요. 네. 그 작청 육방이 근무를 하던 곳이고 그리고 1913년에 일제시대 때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지다가 43년에 군청으로 건물이 지어지게 됐고, 네, 2007년까지는 읍사무소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11년부터 지금까지는 역사문화관으로 사용되어지고. 궁금하시죠?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길 반복하며 긴 세월 오롯이 한자리를 지켜온 광양읍의 터줏대감 광양역사문화관은 그 역사적, 장소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광양의 시간을 담는 그릇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선비 매천 황현 선생부터 윤동주 시인의 후배이자 벗이었던 정병욱 선생이 시인의 유작 시집 서시를 지켜낸 역사적인 현장까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죠. 쌍사절 석등이에요. 광양의 유일한 국보예요. 밀을 반출하려다가 주민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경복궁도 있고 덕수궁, 경무대 다 떠돌다가 마지막 90년에 광주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광양의 생생한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광양역사문화관. 광양여행의 출발점으로 발도장 콕 찍어보세요. 발길이 어가는 골목 투어의 다음 장소, 눈길 사로잡는 이곳의 정체는? 하지만 이 조각품은 정채봉 작가의 오세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누나를 데리고 세상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소설 배경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이거는 향어라는 시가 있어요. 정채봉에. 그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동화작가 정채봉, 작가의 고향이자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 바로 이곳 광양읍입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골목. 읍성 오사구 아트 프로젝트 문학테마길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곳은 정채봉 작가의 작품에 예술적 상상력을 더해 완성시킨 아름다운 벽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20살에 돌아가셔요. 엄마가 이제 자기를 태어나게 해줬던 때가 눈이 내리는 동짓달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엄마를 만나러 갈 때도 눈이 내리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월 달에 돌아가셔요. 눈이 내리는 달에. 눈꽃에 담긴 20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평생 마음 한켠에 그리움을 담고 살아야 했던 정채봉 작가에게 광양에서의 유년 시절은 유쾌한 친구들과 함께한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정채봉 작가를 생각하며 문학테마길을 걷다 보면 발길 멈추게 하는 간판 하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양의 사진작가 고한상 씨입니다. 이경보 선생님이라고 광양 출신의 사진가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전군 사진 기자세요. 그래서 이분이 48년도 여순 사건 당시에 언론사 사진 기자로서는 유일하게 한 분. 대한민국 기록사진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광양 출신의 이경모 작가. 작가의 사진 속엔 광양의 역사도 담겨 있습니다. 메인 전시장, 중요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 공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우리 광복 당일날에
민간인 대책회의가 열렸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 홍보 없으면 그 당시에 광행경찰서. 우리나라 격동의 시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보다 더 좋은 역사 공부가 또 있을까요? 자, 발길을 옮겨 100년 전 광양으로 떠나볼까요? 이리 오너라, 어서 오너라. 수성당이란 이름의 이 한옥 건물은 1918년에 세워진 광양 최초의 노인정. 100여 년 전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수성당의 전통은 1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통 사랑방 수성당에 발도장 찍었으니 이번엔 현대식 사랑방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정채봉 작가의 방이라 그래서 빈 공간을 활용해 놓은 곳인데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지금도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저렇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 공간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빈터.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만들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저기 미니북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미니북? 시도 적고 네. 또 편지도 적고 그림도 그리고 또 주고 싶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도 쓰고 그런 걸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투가 너무 예쁘십니다. 이 빈터에서는 다양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둬가는 그런 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다시금 이곳에 와서 내가 읽었던 책이라도 다시 또 펼쳐보게 되고 되새김하는 과정도 돼요, 이 안에서. 영원한 소년 정채봉 작가의 문학적 향기를 느끼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늘 열려있다는 빈터. 그림책 만들기, 수필쓰기, 북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 공간에서 몽글몽글한 소년소녀 감성을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광양읍 골목 투어 다음 목적지는 읍성 오사구 아트 프로젝트의 종착역 오사구 갤러리입니다. 오사구 갤러리라고 항상 이렇게 열려 있어서 지나가다가 누구나 들어와서 전시에 관람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숫자가 거기에 오사구가 있어요. 네. 오사구가 뭐냐면은 오고 사고 구하고. 재치. 오고 사고 구하고 해가지고 오사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광양 읍성에 둘레가 549m였다. 문할거리 한복판에 자리한 이곳은 광양읍의 단 하나뿐이라는 갤러리. 지역 작가들이 주머니 걱정 덜고 부담 없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죠. 덕분에 올해 전시 계획은 이미 꽉 찬 상황. 이제 관람객 맞이할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광양읍 골목 투어의 마지막 코스를 걸어볼까요?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 골목. 하지만 그 역사가 자그마치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길도 뭐 의미가 있는 좀 길인가요? 네, 지금 여기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원림길이라고 해요. 원림길? 네. 이 원림길은 이 주변에 군사시설이 있었고 훈련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님이 가마를 타고 시찰하는 길. 원님 행차길이 끝나갈 무렵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드리 나무들의 릴레이, 광양숲입니다. 광양숲은 유당공원에서부터 여기 동초등학교 안쪽, 담장 안쪽으로까지 이어진 숲을 이야기하는데 그 길을 읍수라 그래요. 읍성을 왜 보호하냐면은 여기 바로 앞에가 다 바다였어요. 네, 바다니까 강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겠죠. 그쵸. 예,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서 방풍림 기능을 역할하는 그런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읍성이 보이지 않도록 군사 보안님 목적으로 심어진 숲이에요. 이제는 광양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은 역사의 숲길. 광양숲의 나무들이 품은 그 긴 세월의 이야기를 알고 간다면 더욱 의미 있는 골목 나들이가 되겠죠. 오늘 이 골목길 투어를 하시면서 어떤 거를 느끼셨나요? 혹시? 아니 사실 이제 제가 몰랐던 광양의 역사를 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왠지 그 길 안에서 선조들이라든지 많은 분들께 살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느낄 수 있는 전기를 받아가지고 오늘 제가 잘 될 것 같아요. 문화도시 사업에서 8월달부터 4개의 테마를 가지고 5번의 야경 투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골목길 안에서 추억도 가질 수 있고요. 역사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 많은 거 얻을 수 있는 이곳 광양 원도심 골목길로 많이 놀러 오세요. 꼭 많이 오세요. 오세요. 초대합니다.